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뉴스에서 몇 가지 재밌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마포 염리동이죠. 염리동에서 삼성 아파트가 거의 반값에 거래됐다는 거와 전세로서 보증보험에서 많은 전세 대금을 변제해주고 있다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송도에서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자, 그게 오늘 뉴스로 나왔어요. 송도에서 분양가가 매매가를 역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분양가가 매매가 가격보다 싸거든요. 그래야 분양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분양받으면 매매가보다 싸니까 입주할 때쯤 프리미엄이 붙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분양이 완판되는데 분양가가 매매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 보면 안 받죠. 안 받겠죠. 그냥 기존의 분양권을 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자, 그런 현상에 기재에 깔려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오늘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시죠. 자, 일단은, 실거래가가 7억을 내려도 안 팔린다는 거야. 자, 이제 7억 정도 내릴 정도면 좋은 지역의 아파트죠. 이제 마용성의 지역에서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송파구. 7억 정도 내놔도 안 팔린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2020년도부터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서 호가가 급등했어. 그때 몇 개 거래가 되면서 아파트 단지별로 급등한 가격을 찍고 거래가 중단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올라갔던 가격을 다 뺐어. 그래서 2020년도 초의 가격으로 내놓으니까 내놔도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초창기에 금매가 거래될 때쯤에는 이게 한두 개 거래가 됐는데, 자, 이제 그것도 비싸다고 판단하는 거야. 왜냐면 몇 개월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거든. 금리가 지금 그때보다 2배 또는 2.5배 올랐어요. 2배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2.5배 올랐고 앞으로 더 올라서 3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금리 때문에. 자, 그래서 7억을 빼놔도 거래가 안 되고 그게 이제 평균 가격이 됐고 그게 금매가 아니라는 거지. 자, 이제는 거래가 되려면 그거보다 더 아래 급금매로 내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2019년도의 가격으로 나와야 거래가 될까 말까 하다라는 거죠. 자, 19일에 마포구 도화동에서 도화동의 현대 홈타운 아파트가 84가 10억 3천에 매물이 등장했다라는 거야.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지난해 8월에 실거래 가격이 13억 9천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빠진 거야? 한 3억 6천 정도 뺐는데도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야. 거래가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2020년 이후에 가격들이 거품이 붕괴 과정에 있어요. 현재는 2020년도 정도의 가격이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에 이제 2019년도의 가격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 버블이 붕괴되는 건 결국 이 외부 환경이 변해야 돼. 외부 환경이 미분양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폭등한다든지 아니면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경제가 경착륙을 한다든지.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징후가 뚜렷하잖아. 금리를 올리는 건 당연한 거고, 경제 위기급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출을 이빠이 받은 연끌 세대는 지금 거품을 물고 있고, 그래서 물건을 계속 내놓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전세가 역전세 걸려서 매물을 내놓고 있고, 자, 이렇게 확연히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 이런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은 덜컥 집을 살 필요가 없어.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기다려도 돼.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이 수개월째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 공인중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매수 희망자들은 현재 가격보다 가격이 더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자,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에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최근에 손님들이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분들이 가격을 정해가지고 이 가격이면 사겠다. 라는 거야.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가격이 2019년 초 아니면 2018년도 아니면 최소 2019년 초의 가격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지. 왜냐면 지금은 2020년도의 가격을 손님들은 금매로 내놓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은 2019년도의 가격이야. 그런 일련의 갭이 있더라는 거야. 현장에서 보면.
자, 지금 시장은 20주 연속 하락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주 연속 하락, 이 기간 하락폭은 0.2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 0.2인데 이게 아직 본격적인 하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본격적인 하락으로 들어가려면 1점대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하락의 초기라는 거야, 초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매주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낙폭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 제일 안 빠졌어요.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만 경기도는 서울보다 낙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도 더 빠질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한다고, 완화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경기도가 너무 많이 빠지면 경기도도 이 정도면 규제 완화를 해줘도 되겠다라는 시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최악인데 그 경기도에 규제 완화를 해주면 순간 경기도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야. 분양권 매물 물량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동안 못 팔았던 거.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경기도권에서 분양권들을 많이 매집을 했겠어요. 자, 근데 그거, 거래가 안 되면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정부가 거래를 풀어주는 거야. 자, 거래를 풀어주면, 무피, 마피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매수자들은 당연히 경기도권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면 서울의 매수는 완전히 매수세는 상실되는 거야. 그러면서 경기도가 더 떨어지고 그런 흐름 속에서 서울은 더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서울은 지금 낙폭의 초기라는 거야, 제가 보기에. 제 말이 틀리나 맞나 한번 보세요. 사실 이런 가격의 흐름을 누가 이야기해 주겠어요. 절대 이거 부동산 강사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부동산 강사들은 항상 집값이 조정받고 상승한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폭락론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소위 폭락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전개 과정을 예측하지 못해요. 저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에 대해서,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보고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부동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전 최고가 대비 이 폭락하는 거래 사례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폭락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면은 최소한 지금 20에서 30%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야. 사실 이게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최고가 대비 30%잖아. 근데 최고가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아주 버블이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많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계속해서 얘기지만. 자, 도봉구 도봉동의 한신아파트 전용면적 8사가 지난 6일 최고가보다 2억 낮은 5억 4,500에 거래됐다. 그러니까 최고가가 한 7억 4,500을 했나 보죠. 자, 이렇게 이런 경우는 많이 빠진 거죠. 왜냐면 7억 5천짜리가 7억 4,500짜리가 5억 4,500이면 많이 빠졌다고는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이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노도강에서 폭락 사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버블 붕괴지 뭐가 버블 붕괴 아니냐고. 자, 강북구 위화동의 SK 북한산 시티 전용 8사, 여기도 2억 2천만 원 낮은 6억 5천에 거래됐다. 자, 이런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가 아파트가 아닐수록 이 매수세가 약해. 사실 이런 아파트 평상시에 살 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런 아파트 지역에서 부동산을 해봤는데 상당히 서민들이 많이 와요. 서민들 빌라를 팔아서, 아니면 빌라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된 빌라를 팔아서 오는 경우가 많아.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 빌라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거기다가 융자를 얹혀서 사더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융자를 끼고 사야 되는데 융자를 많이 끼면 지금 금리가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매수세가 안 되는 거야. 매수세가 실종되니까 결국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 송파구의 조금 고가 아파트를 보면 잠실 엘스 전용 8사가 21억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 빠졌어요? 6억이 빠졌다는 거예요. 27억이 전 고점이었는데 21억에 거래됐다. 이게 버블 붕괴가 아니고 뭐겠냐고. 아직도 조정 중이냐고. 이게 조정 중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보니까 2020년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다. 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중위 가격, 지난 8월에 3.3제곱미터당 3,558만 원이라는 거야. 통계를 보니까. 근데 2020년도에 8월에 3,575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8월 가격이 2020년 8월 가격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고점 대비 25에서 30%가 빠졌다라는 거야.
그런데 중위 가격이 가장 비쌌던 작년 9월이 얼마였냐면 4,457만 원이야. 비교하니까 약 20% 내렸다. 그러니까 정확히 평균적으로 보면 20% 내렸고 낙폭이 큰 곳은 한 30% 내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부동산 시장을 팔칵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어요. 바로 15억 찍었던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보통 15억을 찍었는데 8억에 거래됐다라는 거야.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 송파구에서도 실거래 신고가 한 21억 가던 게 한 13억 찍었죠. 자, 이런 거래가 됐는데 이런 거래가 갖는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아직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자, 이런 거래의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특수 거래로 보면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가격에 찍혔다라는 거야. 이 가격, 왜냐면 15억에 거래되는 걸 8억에 찍히면 이거 분명히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들어가거든요. 자,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왜냐면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자,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5억 가던 게 12억 5천에 내놔도 거래가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 빼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집을 얼마에 산 사람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한 10억에 샀다고 하더라도 15억에 한번 찍은 걸 보니까 12억 5천에 팔기는 아까워. 그리고 그 가격에 팔리지도 않고. 근데 또 10억에 내놓으려니까 또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꼭 이런 경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야. 특수관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아주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그 아파트를 싸게 파는 거죠. 매매를 가장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샀어. 8억에 샀어. 예를 들어 이 아파트를 8억에 산 사람은 그러면 그 아파트를 8억에 전세 살면 되잖아. 판 사람은. 그죠? 아니면 8억에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매매 가격을 치르든지 그렇게 어떤 그 위장 거래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이게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 못 하지만 자, 그런 거래로 이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게 거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집값이 폭락하는 시기에 이 정도 가격에 거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특수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의 부모, 자식 등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보다 30%가 저렴하거나 3억 원이 낮게 거래돼도 정상 거래로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게 거래를 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소재지는 마포구였는데 금천구에서 거래됐다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더 의심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8억 원 거래, 매수자는 80년생 여성과 78년생 남성, 각각 소유 지분은 4분의 3, 4분의 1을 가져갔고 매도자는 75년생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거래 유형이 이제 서로 아는 사람끼리 거래를 하는 거야. 근데 사는 사람이 돈은 없잖아요. 그죠? 돈은 없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 전세를 받아서 매도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넘겨주죠. 그러면 이제 그 매도자는 그걸 이렇게 통상 거래 가격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원이 낮아도 증여가 아닌 정상 매매로 인정돼 매수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특수관계가 밝혀지면 그 최근에 거래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때린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낮게 거래된 사례를 비교해서 이렇게 낮게 거래됐다라는 거는 양도세를 피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8억에 살 수도 있는 거야. 이 판 사람이 예전에 8억에 사서 지금 8억에 파는 거야. 그럼 양도세를 안 내잖아요. 그런 양도세 회피를 피하는 그 사례를 위해서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는 이게 분명히 특수관계 사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내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10억이다, 12억이다 하면 그 기준 가격으로 양도세를 때리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특수관계가 밝혀지면 때리겠죠. 그 이제 특수관계라는 걸 밝히는 건 이제 국세청에서 밝히던 뭐 어떤 소명 자료를 내라고 그러겠죠. 이제 이 같은 특수거래가 나온다는 거는 그 그러니까 뭐 전 가격에 비해서 막 가격이 8억씩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결국 이런 거래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은 분명히 버블이 꺼지는 하락장이라는 거야. 하락장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이런 거래들이 마포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광교 상록자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난달 84제곱미터가 10억 7천에 거래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난 3월에 거래된 59제곱미터가 10억 8천이야. 그러니까 84제곱미터가 59제곱미터보다 더 싸게 거래했어. 이것도 이제 특수관계 거래라는 거죠. 또 하나 보시죠. 인천구 연수동의 송도동의 더샵 그린워크 1차 8사가 지난달 최고가보다 4억 원 낮은 6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 4월 거래된 전용 5구 가격이 7억 3천. 그러니까 5구제곱미터보다 더 싸게 거래됐어요. 이것도 이제 특수 거래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뭐냐면 1가구 2주택이라 이제 팔긴 팔아야 되는데 기간 내에 팔아야 되는데 기간 내에 안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싸게 팔기는 싫고 그러니까 증여를 빙자한 특수관계 거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어떤 정부의 판단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신문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거래하시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양도세를 두들겨 맞는다는 얘기야. 자, 여기도 보시죠.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수원시의 매교동 매교역 프로주 SK뷰가 전용 8호가 분양권이 4일에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전용 7호가 7억, 전용 60제곱미터가 6억 9,910만 원.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특수관계 거래인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요즘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양도세 두들겨 맞을 수 있어. 돌아가려다가 양도세 두들겨 맞는 거야. 두 번째, 오늘 전세 역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야. 늘어나는 깡통 전세. 자,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사고와 대유 변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전세금을 못 빼주고 있다라는. 뭐 전세 시장에서 전세 세입자가 씨가 말라버렸다니까. 자, 그래서 보증사고 건수가 523건, 보증사고 금액이 총 1,098억 원,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역대 최대치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금리 인상으로 이자 폭증했죠. 그리고 역전세로 전세 안 나가죠. 자, 그리고 분양권은 거의 무피가 되고 있죠.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야. 무주택자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야. 기다리면 되는데 뭘 그렇게 빨리들 사라고 부추기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임대인들이 다 잠적하고 있어. 자, 이렇게 전세가 안 나니까 임대인들이 다 잠적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크게 아직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제 몇 사람은 나왔죠. 벌써 300채 가진 사람 호텔에서 죽고 그러잖아요. 이제 다주택자들 몇십 채 몇백 채 그다음에 분양권 몇십 개 가진 사람들 이제 신문에서 이제 어디에서 자살했다 죽었다 그런 소식들이 마구 들릴 거야.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그 300채 빌라를 가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곡동에 한 300채를 가지고 있다면 그 화곡동 전세시장은 난리가 나는 거야. 그 동네는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군데에서 빵꾸가 나면 거긴 계속 역전세가 나는 거야. 그 옆 동네까지 역전세가 나는. 그렇게 그 다주택자들의 그 몇십 채 몇백 채가 터지면 아주 기업 부도나듯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거야. 자, 그걸 지금 역전세 현상은 지금 미래의 앞으로의 폭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지금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 지금 역전세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냐면 바로 이제 그 지역의 전세 시장이 완전히 생태계가 깨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온 게 분양가가 매매 가격을 추월했다라는 거. 보통은 매매 가격이 비싸야 되거든요. 그래야 분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아파트를 기존의 아파트보다 싸니까 내가 분양받아서 프리미엄을 먹고 팔 수 있겠다. 입주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분양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뭐 광역시에서도 그렇게 아직은 그런 현상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분명히 분양가가 아직도 싼 지역이 많은데 아니면 똑같아지거나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가와 매매가가 거의 똑같아지는 지역이 있어. 그 우미린 이번에 도안 이지구가 그 지역의 분양가와 뭐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근데 송도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매매 가격보다 훨씬 비싸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송도에서 예를 들어서 8억 이상의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송도에서 앞으로 8억 이상의 분양한다. 그럼 무조건 미분양이야. 그냥 줄 서서 사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분양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가격을 조절하겠죠. 뭐 가격 조절 안 하면 미분양 나는 거고. 자, 올해 인천 연수구의 송도동의 3.3제곱미터 분양가가 2,567만 원이래요. 자, 근데 10월 기준 평당 매매가가 2,477만 원. 자, 분양가가 매매 가격보다 90만 원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받을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기다리면 이것보다 훨씬 싼 그 분양권을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 옛날에 분양한 거니까 분양가가 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사지 미쳤다고 새로 분양하는 거 비싼 거 사냐고. 송도에서 그렇게 고분양가 거품이 일어나고 있다. 자,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의 평당 분양가는 2,400만 원대로 8월 거래된 인근단지 송도 힐스테이트 3단지의 평당 매매 가격 1,860만 원보다 많이 비쌌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하늘채 분양가가 2,400만 원이고 이미 그 송도 힐스테이트 3단지 여기 분양권 거래겠죠. 여기는 1,860만 원이야. 그러면 2,400만 원짜리를 분양 받겠어요? 아니면 분양권에 그 뭐랄까요? 그 프리미엄이 빠진 가격을 사겠냐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역시 이 아파트는 미계약 물량이 대거 나와서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갔죠, 결국은. 자, 또 보시죠. 송도의 더샵 송도 아크베이가 대표적이었는데, 이 아파트는 486가구 모집에, 한 2만 4천 명 정도, 한 50대 1 정도 몰렸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84 전용, 분양가는 8억 원. 힐스테이트 레이크의 송도의 당시 신고가인 11억 3천만 원보다 3억 원 이상 낮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분양이 됐겠죠. 자, 이런 경우에 분양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역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월에 이 단지 실거래가가 송도 레이크가 7억 5천만 원이야. 근데 더샵 송도 레이크 아크베이는 8억이 넘어. 당연히 이제 분양가가 매매가를 역전시켰다라는. 자, 분양 당시 2억 원 이상 비쌌던 인근 송도 SK 뷰가 이제 84 실거래도 1일에 7억 4천만 원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9억 4천까지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억 빠지면서 분양가보다 낮아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 시장으로 안 가게 되죠. 그럼 뭐 굳이 뭐 분양 받을 필요 있겠어? 그냥 신축급 아파트 더 떨어지면 사지. 그렇게 된다는 거. 분위기가 이렇게 다 반전됐어. 여러분, 반전된 분위기를 읽어야 돼. 분양가가 구축 시세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이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는 분양받을 필요도 없고 다 미분양이라는 거야. 뭐 강북구 같은데 이제 재개발 뭐 재건축하는 지역은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잖아요. 강남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은 이제 고분양가 나오면 거래가 분양이 안 된다는 거야. 안양 같은데 안양 호계동의 평촌 두산위부터 프라임이 24일 111가구가 줍줍이 나왔다는 거야. 여기도 입지가 좋아요. 50대 1이라고 그래요. 근데 당첨자 절반 이상이 계약을 포기했다는 거야. 25평이 6억대인데 차익은커녕 손해볼까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야. 예전에 가격이 올라갈 때는 고분양가라고 해도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뭐 입주할 때 되면 더 올라가겠죠. 그 봤는데 소비자들은 지금의 매매 가격과 분양 가격을 비교를 해본단 말이야. 그리고 현재 주어진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금리도 폭등하니까 중도금 금리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어 있다. 지금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잘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서 시장의 분위기를 읽고 앞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싸게 증여로 넘기려고 하다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거 기획조사 들어간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팔았던 가격으로 양도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최근 몇 개월 내에 가격으로 양도세를 때려버리면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자기는 그걸 증여로 보는 거지. 증여로 보거나 가장 매매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특수관계의 매매
매매도 조심하셔야 돼. 이거 처음에 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지만 이게 또 발견하기가 쉽잖아. 몇 건 안 되잖아. 몇 건 안 되니까 발견하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특수관계로 거래한 사람들, 그 소위 그 실거래 신고에 직거래한 사람들 양도세를 크게 두들겨 맞을 수 있어. 내가 보기에 조심하셔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